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별주부전에도 실시간으로도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 업로드 하자마자 뭐 6시간도 안 됐는데 그 저녁에 업로드를 한 게 11,000이 넘어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식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시장이 빠지는데 걱정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별주부전에서도 우리가 시장 얘기를 거의 한 30분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하이라이트를 업로드를 시켜 놓았던데 지금 시장 32% 빠진 이 시장은 왜 빠졌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32%나 빠졌으니까 반등이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번이 저점이라면 저점이면 임감독의 증시만평이랑 거기서는 나왔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뭐 1년 다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점이라면 자 그런데 만약에 더 빠진다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확률적으로 보면 리세션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40% 이상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 정도 빠졌으면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 근데 섹터별로는 확실히 섹터별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제 싸졌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별주부전을 다시 들어보고 하이라이트 올라온 것도 다시 보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봐도 참 좋은 내용이 많았더라고요. 별주부전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너무 큰 손실로 일상이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오늘은 공포가 엄청납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주식이 이 변동성 때문에 평가손이 났다가 평가이익이 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내재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이는 평가 이익에 와 내가 정말 이번에 돈 많이 벌었네 뭐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매도해가지고 확정 take profit이라고 하잖아요. profit을 준다. take profit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변동성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손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고통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라는 확신이 없는 주식은 사실 잘못 사신 거잖아요. 그 확신만 있으면 변동성에 지금 보이는 평가손일 뿐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소위 말해서 신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2배짜리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80, 90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올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라올 때 저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속설 3배짜리로 그 많은 3배짜리 중에 요거 수익 난 3배짜리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르 보세요. 코르만 하더라도 이번에 9천 가는 장까지 그 코르를 그대로 들고 있지 않았다면 폭망했었잖아요. 그러면 폭망했을 때 올라올 때 본전되면 팔았겠죠. 본전되면. 그래서 실제로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잖아. 과연 9천 올 때까지 들고 계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거는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는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코르 3배짜리인데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기록했거든요. 2600. 2600을 기록했을 때 이 코르가 36불 정도였습니다. 36불 했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요때 1400까지 빠지죠. 2600에서 반토막이 나야 1300이잖아요. 근데 이 코르가 36불 하던 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여기 보시면 36불 하던 게 2불까지 빠졌어요. 2불. 예. 여기 쭉 보면 2달러 1센트, 14센트까지 빠집니다. 36불이 2달러 16.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1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3,316을 가지고죠. 3,300 가는데 이 코르가 회복한 거는 26불까지 회복했어요. 36불 여기가 2,600이었는데 3,300이 갔는데도 26불까지 밖에 못 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3,300에서 얼마까지 빠졌었죠? 한 2,133가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3,300에서 2,100이면 33% 빠졌어요. 근데 26불 하던 게 1불 35까지 빠지거든요. 그죠? 1불 35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00 가는 동안 63불 갔다가 지금 고점 대비 72%예요. 자, 왜 제가 옛날에 샀던 분이 이걸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 이제 타짜가 있겠죠. 타짜. 예, 타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러면서 결국 나 들고 와서 이거 63불 이번에 먹었다? 아마 계속 들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안 팔고 이럴 때도 안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들고 계시겠죠. 들고 계시는데 지금 지수가 6,600인데 여기 3,300에서 2배나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17불이에요. 17불. 17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배짜리는 무조건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99.9%가 다 돈을 잃게 돼 있으니까. 그 카지노 그냥 합법적인 도박을 하게 냅두는 거예요. 자, 금요일 워맨신박에 올라온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겠습니다. 하셨고요. 바다님, 올해 개근사님, 연금펀드로 다시 시작해 봐야겠네요. 고정 댓글에 지금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가입할 수 있는 지난번에 아라스 펀드 7월 23, 4일쯤 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고정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정 댓글에 달기 전에 삼성증권 관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저만 하더라도 사실 이 IT 기기에 좀 문외한입니다. 잘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안내 영상 아래 안내 영상이 되게 이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동영상 아니라 이거 뭐 매뉴얼 읽어보면서 하라고 하면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고 제 삼성증권 앱에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라스 펀드 1호 가입자가 됐습니다. 네, 제 연금저축에 있던 현금들 싸그리다. 네, 그냥 그 아라스 펀드의 이름은 체슬리 한중미 포커스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진짜 한중미 포커스를 가입하면서 그동안 솔직히 이제 좀 방치되어 있던 제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는 한국, 미국 40, 중국 20. 우리 왕 부장이 발표하고 실제로 우리 왕 부장이 중국 주식 운용하는 거 보면 수익률이 탁월하거든요, 정말.
근데 해외 주식은 아무래도 또 세금 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는 펀드에 대한 수익은 그게 세금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중미 포커스에다가 그냥.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옳은 거, 자, 일단, 제가 7월달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릴 수 있는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 CXMT 상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달에도 스페이스X 상장할 때도 시장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재가 이제 뉴스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국채 금리가 다시 빠지고, 희한하게도 뉴스가 나오면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있다면 미리 겁을 먹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반영 또는 이제 프라이싱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프라이싱 됐느냐에 달려 있는데, 최근에 뭐 주가가 하이닉스 거의 40% 빠졌고, 그죠? 삼성전자도 33% 빠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아침에 약했지만 결국 이젠 모두가 다 아는 뉴스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후장에서는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오 과장이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이 나정환 연구원의 얘기는 이거다, 그죠? 코스피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하고 이 레버리지 ETF의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 수급이 꼬여서 급락 장세가 연출이 됐고, 지금 여기서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투매하는 건 아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B2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웬만하면 현금은 30에서 50. 위에서 좀 가격이 좀 좋을 때 위에서 현금화를 시키고, 지금은 열심히 다시 줍줍 해야죠.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엔화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코스피가 전고점 수준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과거처럼 커질 가능성이 낮고, 하이닉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당분간 원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이닉스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는 다음 달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달러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엔화의 흐름은 중동 정세와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긴축 우려가 커지면 달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화 가치, 엔화 가치, 달러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외국인의 그런 완전 융당 폭격 같은 그런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특히 7월 달만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의 그 순매수로 전환이 최근에 일어났고, 그 순매수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환율이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간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죠? 아직 환율을 보면 지금 수출 기업이 떼돈 벌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변화, 조금 너무 과열로 치달았었던 그런 종목들, 뭐 조방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랬고, 너무 과하면 좀 식히고,
시키는 동안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깨질 때까지는 뭐 1,400원 위에서 논다? 그러면 계속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 이격도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격이 130 넘어가면 조정. 그리고 레버리지나 이런 포지션이 많아서 이번에도 봤지만 이란 전쟁 때 터졌을 때도 시장이 순식간에 21%, 이번에도 순식간에 31%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용에 의한 변동성 확대, 네,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서 내후년 초까지, 네, 초까지 강세장이 이어지는 거는 이 환율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하게 가면서 1,550원에서 1,600원을 향해 가면 좀 찜찜한데, 네, 외국인은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도 원화가 강세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네,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조심하시고 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면서 슬기롭고 행복한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